안녕하세요. 주치의처럼입니다. 오늘은 간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릴 만큼 문제가 생겨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이 나빠지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간은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위치한 장기로 무게는 약 1.2kg에서 1.5kg 정도로 꽤 무겁고 크기도 큽니다. 간은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만 필요한 장기가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간은 음식물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을 간이 저장하거나 필요할 때 다시 혈액으로 보내 에너지로 쓰이게 만듭니다. 또한 지방과 단백질도 간을 통해 분해되고 저장되어 몸에 필요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간은 해독작용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약물 혹은 공기 중의 유해 물질 등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들을 간에서 걸러내고 분해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알코올 역시 대부분 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음주가 간에 부담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독소가 몸에 쌓이기 쉬워져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은 담즙이라는 소화액을 만들어냅니다. 이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는 데 꼭 필요하며 쓸개라고도 불리는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식사 후 십이지장으로 분비되어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를 도와줍니다. 간은 이렇게 몸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크게 아프지 않아도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전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간은 특징적으로 아파도 특별한 증상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도 간 자체가 신호를 잘 보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이상을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평소에 건강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이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만큼 혹사당하기 쉬운 장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켜주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간 기능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간은 몸속에서 아주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특별히 통증이나 불편함을 잘 드러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이 서서히 손상될 때에도 우리 몸은 미묘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두면 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만성 피로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무기력함이 계속된다면 간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활력이 줄어듭니다. 또한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도 간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간은 소화에 필요한 담즙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저하되면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사 후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간 건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 나빠지면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누렇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간에서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혈액에 쌓이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황달은 비교적 눈에 띄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려움증 역시 간 기능 저하로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피부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몸이 가렵고 긁게 되는 경우, 특히 밤에 더 심해진다면 간과 담즙 관련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이 만들어낸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 쌓인 물질들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부에 팽만감이 느껴지고 가슴 아래
오른쪽 부위에 묵직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간이 부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어 배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경우도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간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출혈이 쉬워지고 멍도 쉽게 생깁니다. 이처럼 간이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통증이 없다고 해서 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습관인 식생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음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간의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이나 고지방 음식, 그리고 너무 짠 음식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은 간에 지방이 쌓이게 만들고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과자, 빵 등을 자주 먹으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쌓이게 되며 이로 인해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 지방을 너무 많이 저장하면 염증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은 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이를 해독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계속된 음주는 간세포를 손상시켜 간염이나 간경변 심하면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간을 위해서는 음주는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고 마셔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당한 양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간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소와 과일,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들이 간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와 블루베리, 사과, 귤 같은 과일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음식은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줄이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고 간의 재생을 돕기 위해서 적당량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 달걀, 두부, 콩 같은 음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 3끼에 나누어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몸 안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고 이것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으며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격한 다이어트나 무리한 단식은 피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음식을 줄이면 간에서 지방이 빠르게 분해되면서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지방간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간을 위해서는 꾸준히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간은 우리 몸이 잠을 자는 동안 더 활발하게 해독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거나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면 간의 부담이 커집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간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간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는 않지만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간의 대사작용을 도와줍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지방간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간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직접 간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간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가벼운 명상이나 호흡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간은 체내에 들어온 대부분의 약물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과도하게 많은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나 감기약처럼 일반 의약품도 함부로 계속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에 좋다는 제품이라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간에서 해독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며 이는 간의 피로도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금연은 간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약물 복용, 그리고 금연 같은 생활 습관이 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은 몸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겨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통해 간 건강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이 중에서도 AST와 ALT라는 항목은 간 기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ST와 ALT는 간세포 안에 있는 효소인데 간이 손상되면 이 효소들이 혈액으로 빠져나와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정상보다 수치가 높다면 간에 염증이 있거나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마지TP라는 수치도 중요합니다. 이 수치는 술을 많이 마시거나 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를 자주 하는 분들은 감마지TP 수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간이 심하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간의 피로를 나타내는 지표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외에도 간 초음파 검사가 자주 시행됩니다. 간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 없이 간의 모양과 크기, 혹시 생긴 혹이나 지방이 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간 건강을 점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지방간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로 확인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간염 바이러스 검사는 B형 간염, C형 간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특히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만성으로 진행될 위험도 있으므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염이 발견되면 적절한 치료나 예방접종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부민, 빌리루빈, 프로트롬빈 시간 같은 항목도 간의 종합적인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알부민 수치는 간에서 단백질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를 보여주며 빌리루빈 수치는 간의 해독 능력과 담즙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로트롬빈 시간은 혈액 응고와 관련된 수치인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수치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필요 시에는 CT나 MRI 같은 정밀 영상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간 조직을 떼어내어 검사하는 간 조직 검사도 간혹 시행됩니다. 다만 이러한 검사는 보통 기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추가로 진행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간 보제나 염증을 줄이는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간 관련 수치를 꼭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 건강이 나빠지면 단순히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아플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이 많이 진행된 뒤에야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미 간이 많이 손상되어 여러 가지 합병증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는 복수가 차는 현상입니다. 복수는 배 안에 물이 고여 배가 점점 불러오는 증상으로 앉거나 누울 때
불편함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는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속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체중이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쉬기 어려워지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할 만큼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 건강이 나빠지면 식도나 위 정맥에 문제가 생겨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정맥류 출혈이라고 부르는데 심하면 토하거나 대변에서 피가 나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출혈은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더 진행되면 간성 혼수라는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간이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면서 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상태인데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말이 느려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서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성격 변화가 나타날 경우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지 말고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정기적인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간이 손상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생명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간은 평소에 지켜야 하고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간 건강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 건강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간이 안 좋으면 무조건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간 기능이 저하되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모두 간 때문은 아닙니다. 피로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다른 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간 수치가 정상이면 간은 멀쩡한 거다라는 오해입니다. 간 수치는 정상인데도 간에 지방이 쌓여 지방간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증상이 없고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나 의사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밀크시슬만 먹으면 간이 좋아진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밀크시슬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식사 습관이 나쁘고 음주를 자주 하면서 보조제만 먹는다고 간이 회복되진 않습니다. 간 건강은 무엇보다 생활 습관 전반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간은 아프면 바로 알 수 있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웬만큼 손상되기 전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없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 평소 검진과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만 챙기면 건강하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간 건강은 신장, 췌장, 심혈관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상식을 그대로 믿고 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시는 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간은 이상이 생겨도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간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간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는 간 수치만 확인할 수 있지만 간 질환은 간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음파 검사나 간 섬유화 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간염 보균자인 경우는 더더욱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지방간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만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 지방간이 발생합니다. 지방간도 오래 방치되면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켜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기 검진은 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소 간 건강을 위해 식단 관리나 금주, 운동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검진입니다. 검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간 질환 이력이 있거나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간 질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기적인 검진 일정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병이 진행되는 간,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침묵하고 있는 동안 병은 커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적일수록 먼저 알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항상 빠르고 간단하며 비용도 적게 듭니다. 오늘은 간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이지만 이상이 생겨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신장 질환의 신호와 예방법, 일상에서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